이재준은 시포부지를 묶어 개발을 방해한 것 아닌가. 시포부지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, 반대하시는 분 여러 분들이 계세요. 다양하죠, 의견이. 제가 2018년도 시정질문회 때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. 일산 1기 신도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과연 이것을 어디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?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시포부지가 우리가 살다 가고 나중에 그것이 건물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는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는 도시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는 없어요. 도시라는 것은 매번 새로운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. 그 요소를 도시 안에 다 갖추기는 너무 힘듭니다. 여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. 고양시 미래는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촘촘하게 채워질 겁니다. 끝에 채울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기회를 잃는다면 그러면 그건 큰 손실이겠죠. 결국 시퍼부지는 30년 동안 묶입니다. 그 앞에 온마운트는 35년 후에 우리한테 반환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시기에 우리한테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것을 함께 고려했던 거죠.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양시 가장 노른자 땅 그것을 좀 여백을 했으면 어떨까.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그 당시 2천억 정도의 판매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는 3천억이 넘는 1,000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온 거죠. 고양시는 앞으로 넓게 개발이 됩니다. 그래서 가운데 땅들은 그리고 요지 땅들은 가면 갈수록 토지가도 증가하지만 쓸 때 공공이 필요로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맞춤 토지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시포부지를 반대했다. 누가 누구에 대한 반대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떤 분들은 그거를 빨리 팔아서 우리가 뭘 하는데 써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개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고양시 미래는 지금 멈춰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. 그 철학을 담았습니다. 나무 권리 선언을 했지만 1기 신도시 권리 선언은 왜 안 했는가? 나무 권리 선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어요. 그때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. 그런데 그 나무 권리 선언, 그거 이후에 우리는 도시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. 3기 신도시에는 2열 식재를 의무화했고요. 그리고 30년 이상 된 공공 수목을 베지 못하도록 벨 때는 그 공공 당국의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베도록 이렇게 했거든요. 공원 어딜 가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30년쯤 지나면 그것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배고 수종 교체라고 해서 새로운 수종을 식재를 합니다. 이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지 나무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이나 휴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. 나무권리 선언을 하고 고양시의 그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 것이 COP26에서는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습니다. 어떻게 도시 안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. 그래서 고양시가 COP26에서는 태스크베드로 해서 이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사례를 연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. 지금은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타 시군으로부터 사옵니다. 충분하지 않아서. 제 재임 시절에 그 고양시 5대 하천에 나무를 110만 그루를 심었어요. 그런 것들이 다 탄소 배출권으로 거래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. 결국 그런 조치들을 안 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타 지역에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.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1기 신도시 권리 선언 안 했다.
말이 안 되는 거죠. 저만큼 일기 신도시 권리선언 한 사람 없습니다. 일기 신도시 권리선언은 사실상 그 지역에 얼마만큼 인프라를 새로운 그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줘서 토지 지가를 상승시키느냐.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.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테크노밸리, 영상밸리, 그 다음에 킨텍스, 그리고 JDS 개발, GTX, 경의중앙선 증량, 대곡소사선, 일산까지 연장. 이런 것들이 다 일기 신도시를 향한 겁니다. 거기에 백마에서 국산까지 의료, 바이오, 식품 2035 계획에 그 개발사업지구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. 이렇게 무지막지한 호재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. 그리고 고양시가 근본적으로 타 지역과 달리 도시를 오래 쓰도록 하는 비용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그게 엘리베이터 교체, 배관 교체, 그리고 이제 공원 리모델링. 어린이공원 아마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리모델링 됐을 겁니다. 그런 거 하나 하는데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. 그렇게 기반시설을 일단 다 바꿔놓으면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최소화됐을 때 그때 이제 재건축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도시는 항상 그 태어나서 중간에 한번 그 병원 가서 진료받듯이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쇠퇴하게 되거든요.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서 고양시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, 도시 가치를 높이는 거 이거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의무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